자, 파동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생활 속 굴절 현상, 굴절 현상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기말고사에 잘 나오겠죠.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이저 빛이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있어요. 원래 빛은 중력이 없다면 약한 곳에선 직진을 하는데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쿠버 다이버 보세요. 물 위에 있는 스쿠버 다이버와 물 속에 있는 스쿠버 다이버의 이 다리 부분,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좀 더 크고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굴절 현상인데요. 빛이 이렇게 꺾이고 여기서도 빛이 꺾이는 건데 왜 이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얘는 공기고 얘가 설탕물이에요. 자, 설탕물은 오랜 시간 지났을 때 밑에 설탕물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아주 진한 설탕물이고 위에는 연한 설탕물이게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높아지죠. 자, 높아지기 때문에 굴절이 발생하는데 점점점 밀도가 높은 쪽으로 휘어지고 있는 현상을 연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기루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 신기루 보이시죠? 요 나무가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빛이 이렇게 오는 빛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점점점 휘어서 눈으로 와서 우리 뇌는 빛이 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직진해 온다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멀리서 얘를 볼 때 땅속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을 하는 신기루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밀도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들 보세요. 이 사진들 보면은 여기를 경계로 위하고 아래하고 지금 대칭이죠. 실제 보는 나무와 신기루.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요걸 할게요. 자, 얘는 지금 설탕물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수록 층이 점점 색깔이 달라지고 있죠. 밀도가 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죠. 밀도가 낮아지고 있고, 자,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여름의 지면이라고 보면 되죠. 뜨거운 지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뜨거운 여름의 아스팔트라고 생각했을 때 공기가 여러분들 여기는 뜨거운 공기는 다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쬐끔밖에 없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뜨겁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차갑죠. 그럼 내려올수록 뜨거울 거 아니에요. 자, 뜨거우면은 공기들이 다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공기의 양이 적고 여기는 공기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공기 양이 많다 보니까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 반대로 밀도가 낮아지면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들이 모여 있을 수 없고 다 날아가니까. 그럼 여기는 온도가 낮을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높은 곳, 낮은 곳. 온도가 낮은 곳은 공기들이 서로 추워서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들이 얘는 단위 면적에 많이 있고 얘는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개 있으면 여기는 10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수록 밀도가 낮고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 요렇게 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굴절의 법칙에 의해서 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보세요. 얘가 빛이 이렇게 가는데 요 경계면에서 밀도가 더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원래는 직진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꺾이고 있죠.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원래 직진을 가야 되는데 이 경계에서 직진을 못하고 여기서 꺾이고 있죠.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더 많이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갈수록 여기는 헐렁헐렁 밀도가 낮아진다는 거고 온도가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으면 이렇게 가다가 밀도가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면 반대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보세요.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는 낮아지고 얘랑 반대죠. 그러면은 빛은 항상 반대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빛이 원래 이렇게 갈 건데 직진으로 못 가고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밀도가 높은 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은 밑으로 꺾이는 거예요. 꺾이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꺾이고 올라갈수록 이렇게 반대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꺾인다. 자,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번엔 밀도가 높아지는 경우에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 설탕물 보이시죠? 설탕물을 오랜 시간 놔두면 밑에 설탕이 많이 모여 있고 위로 갈수록 설탕 입자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빛이 이제 경계층을 지날 때마다 꺾여서 굴절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빛의 굴절인데 잘 보세요. 밑으로 이렇게 빛이 가는데 직선으로 가야 될 게 여기 경계면에서 꺾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직선으로 가야 할 빛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가야 할 빛이 꺾인 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꺾이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이렇게 밑으로 꺾이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이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빛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빛의 속도가 10이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20. 얘는 빛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여기다 10이면 얘는 8, 얘는 6, 얘는 4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 느려진다는 것은 법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선 쪽으로 많이 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굴절의 법칙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굴절의 법칙에서 속도가 다르면은 꺾인다는 걸 배웠었죠. 자,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밀도가 높으면 밑으로 이렇게 꺾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낮으면 잘 보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공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아주 많은데 여기는 공기가 거의 없어요. 반대의 현상이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없어졌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와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는 법선에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직선보다 더 많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여기서 법선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반대로 더 굴절각이 더 크다는 거죠. 꺾이고 여기서도 이게 꺾이고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빛이 밀도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밀도가 높아지면 땅으로 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역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 경계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법선이 있고 빛이 들어오다가 꺾였어요. 자, 이게 바로 굴절의 법칙인데, 자, 공기에서 물로 갔을 때 여러분들 빛이 공기하고 물 중에 어디가 더 저항을 많이 받을까요? 물이 저항을 많이 받죠? 그러면은 공기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오다가 물을 통과하는 순간 느려지니까 법선 쪽으로 꺾여서 이 R과 I를 비교했을 때 I가 입사각이라고 하고 굴절각이 R이라고 했을 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느린 쪽으로 법선 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기에서 물로 빛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입사각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속력이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굴절이 일어난다. 빛의 속도가 느려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이번엔 물이 위에 있고 공기가 밑에 있다고 해봅시다. 자, 물은 밀도가 고밀도고 공기는 저밀도라서 저항을 얘는 많이 받고 얘는 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많이 받는 물이 이렇게 오다가 요 경계에서 직진을 하지 못하고 법선에서 더 멀어지는 굴절각을 만들고 입사각은 이거예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더 밀도가 적은 공기에서 빠르기 때문에 빛이 법선에서 더 멀어진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올 때
이렇게 직진해서 경계에서 더 법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꺾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 굴절각이 큰 경우죠. 자, 이 경우가 바로 요 경우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의 땅바닥입니다. 여름의 땅바닥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공기죠. 그럼 여름 바닥 사막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빛이 이렇게 휘어서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현상을 우리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름 보세요. 여기 신기루가 있는데 이 신기루는 사막에서 있고 이 사막에 관찰자가 있습니다. 이 사막에 나무가 보이죠. 그런데 이 나무 빛이 이렇게도 오지만 나무 빛이 이렇게도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뜨겁죠. 그러면 밀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굴절되면서 속력이 빨라지면서 휘면서 이렇게 휜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찰자는 이 휜 거를 직선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계를 중심으로 땅 속에서 빛이 오는 줄 알고 위에도 보이고 밑에도 보이면서 이 대칭. 그러면 여기 있는 하늘이 여기 또 하늘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물로 보입니다. 오아시스. 그래서 여름에 또는 사막에서 나무가 있을 때 우리 관찰자는 이 멀리서 보면은 요 경계를 주변으로 위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는 이 신기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났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 얘가 바로 이거죠. 잘 보시면 이게 경계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거. 자, 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거. 그럼 여기 지금 이 하얀 것들은 여기 있는 하늘이 지금 대칭돼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늘이. 그래서 얘가 물로 보이는 거죠. 신기루와 오아시스. 동시에 오아시스가 신기루인 거예요. 잘 보시면 다 대칭입니다. 얘랑 얘가 대칭이고 얘 하늘과 얘 하늘이 대칭, 얘 하늘과 얘 하늘이 대칭. 그래서 얘가 물로 보이는 거죠. 하늘이 하얀색이니까 투명한 물로 보이는 겁니다. 나무들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빛이 어떻게 돈다? 이렇게 휘기 때문에 관찰자에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 바닷가에서 볼까요? 바닷가는 반대로 이 물 주변이 차갑고 물 위가 따뜻해요. 그러면은 휘는 게 어떻게 될까요? 휘는 게 반대로 휘어요.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는 거죠. 설탕물처럼. 설탕물에서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휘었잖아요. 밑으로. 얘도 역시 밑으로 휩니다. 잘 보세요. 관찰자가 여기 있는데 멀리 있는 배가 있어요. 멀리 있는 배가 이렇게도 보이지만 빛이 올라가던 빛이 이렇게 안 가고 밀도가 다르죠. 그러면은 차가운 쪽으로 꺾인다 그랬어요. 가다가 이렇게 꺾이고 이 관측자는 이 꺾인 것을 인지 못하고 직선으로 오는 줄 알고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요 직선에 있는 배도 보이고 이 바다에서 공중에 있는 배도 동시에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사진을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배가 보이죠.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얘랑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얘가 직선으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하늘로 갔던 빛이 우리 쪽으로 와서 직진해서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도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이렇게 꺾이고 바다에서는 이렇게 꺾인다. 이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